삼각함수 갑시다. 자, 이번에 배울 파트는 삼각함수로서 4단원 삼각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각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게 있고요. 호도법. 그리고 60분법이 있어. 요놈의 관계를 첫 번째 좀 배워볼게요. 60분 관계. 자, 우리가 일단은 60분법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이 60분법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찬가지 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을 360도라고 했을 때 그걸 총 360등분 했을 때 각각의를 1도라고 얘기하지. 맞니?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도라고 표현하는 관계를 60분법이야. 됐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좀 배워보자. 호도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각을 표현하는 마찬가지 방법인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것을 호라고 하는데 호의 길이가 1일 때 이에 해당하는 어떤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각이 몇 도니? 라고 물어보면 몇 도니? 신영아. 60분법으로 몇 도니? 60도. 60도를 여기가 호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서 정삼각형의 60도겠지. 라디안. 그래서 지금 몇 도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래서 이걸 새로 정의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놈을 정의할게.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길이가 1일 때 우리가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읽는 1RAD 이렇게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알겠니? 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인 놈이 있겠냐면 2인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1, 총 2인 놈. 맞니? 그래서 이 놈의 각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겠냐? 2라디안이라고 정의하자.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가 잘 봐. 얘를 반원을 한 바퀴 돌았어. 됐니? 야, 그렇게 되면 자, 요만큼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원의 둘레 절반인 거 맞아? 우리 원의 둘레가 공식이 뭔데? 2파이 R이니까 원래가 2파이잖아. 그런데 요만큼은 그럼 얼마가 되니? 파이가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파이지. 그리고 여기가 1이지. 그럼 이번에 여기 각을 뭐라고 부르는 게 맞겠니? 내가 다시 한번 파이라지 아니지? 콧물 나버렸네. 내가 어려운 거 했니? 어렵지 않잖아. 1일 때 1라디안, 2일 때 2라디안, 1파이면 파이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그러면 파이라디안은 실제로 몇 도니? 라고 물어보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야. 됐니?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호도법하고 이렇게 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도법하고 60분법의 관계가 생겼네? 아, 파이 라디안은 얼마다? 180도다. 그럼 당연히 이 파이 라디안은 얼마가 된다? 36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1라디안은 얼마겠니? 각도로 따지면 60도. 이 놈을 얼마로 나눠야겠니? 파이로 나눠야 되는 거 맞니? 그래야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 거야. 대략 몇 도일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파이 값을 우리가 얼마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3.14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3.14를 180도로 나누면 180, 3.14로 나누면 대략 7점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얘가 57점 얼마 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알려야 대략 57점 얼마니까 네가 60도라고 하는 게 비슷한 거겠지. 신영아 괜찮지? 그러면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 1도는 얼마가 될까? 1도는 몇 라디안일까? 1도는 몇 라디안? 얘를 180 나눈 거지. 아니? 따라서 180은 얼마? 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라디안이라는 걸 매번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거를 기호를 쓰는 게 너무나 귀찮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런 삼각함수 문제에서 어떤 각이라는 것을 파이랑 관련돼 있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호도법인 거고, 이때 매번 라디안이라는 거 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파이라고 한다면 뒤에가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각에서는. 그때 우리는 이 각을 몇 도라고 생각하자? 180도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파이가 각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거는 180도고, 만약에 파이가 숫자랑 관련이 어떤 실수값이야, 그것은 3.14가 되는 거야. 됐니?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파이는 그냥 180도로 얘기할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30도나 얼마, 뭐 45도 이런 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60분법으로 빠르게 표현이 가능을 해야 돼. 이거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자, 그러면 30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1도를 얘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얼마만 곱하면 돼? 30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몇 분의 파이가 되겠냐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1도가 이건 거니까 저기다가 45를 곱하면 180분의 45.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고. 됐니?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다 60을 곱하면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얘들아 6분의 파이는 지금부터 이제 30도가 되는 거고, 4분의 파이는 45도, 60도는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0도부터 360도에 해당하는 값을 파이로 빠르게 변환할 수가 있어야 돼. 당연히 알겠지만 이때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30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맞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일단 너네가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되겠다. 알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 자, 일반각이라는 거 가볼게요. 일반각.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각이라는 것을 표현할 거야. 몇 도냐? 그러기 위해서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그 각을 표현하는 어떤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한 직선을 그어. 일반적으로 X축 쪽에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 그리고 여기를 그냥 O라고 해서 기준을 세우고요. 이쪽에 끝점이 있겠죠. 우선 X라고 해서 OX라는 반직선을 긋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각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한 선분을 긋는데 이 선분을 하나 그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각이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점을 마찬가지 P라고 잡으면 이 선분 OP를 뭐라고 읽냐면 동경 OP라고 해. 동경 OP, 선분. 동경 OP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금 이 직선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반직선 OX는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각이 시작되는 선, 그래서 시초선이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각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경 30도를 구하시오 라고, 또는 동경 30도를 표현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즉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해서 시초선에서 우리가 이쪽의 방향으로서 30도만큼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동경 30도라고 읽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만약에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가 있잖아. 그랬을 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면 이쪽이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 따라서 만약에 동경 마이너스 30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요거를 반대쪽으로 가서 30도만큼 떨어져 있는 실제로 요 각이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동경 마이너스 30도인데 얘들아 모든 각은 항상 시초선부터 각을 주는 게 중요해. 따라서 실제로 이 각은 요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동경 마이너스 30도네. 330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런데 알겠지만 마찬가지 이 각이라는 거 우리가 호도법과 60분법에 의해서 각을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 파이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60분법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세타를 만약에 도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어떤 각이 있겠지. 그런 각을 선생님이 알파도라고 얘기할게. 그런데 이 각이라는 건 말이야, 얘가 만약에 동경 30도가 한 바퀴 더 돌아서 동경 390도가 됐어. 근데 동경 390도도 얘랑 동경은 뭐 하겠어? 위치가 같아 달라? 같겠지. 즉 실제로 동경 30도나 390도는 같은 길로 표현이 된다고. 두 각은 같다라고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여기가 한 바퀴 더 돈 것도 뭐 하겠고? 같겠지. 즉 360도의 그 정수배만큼한 것들은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알파도는 뭐가 다 같냐면 360도 곱하기 n배 한 거에다가 알파도 한 것들은 다 같고요. 이때 이러한 각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각이라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각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각을 일반각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동경이 30도가 나와 있으면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는 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걸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호도법은 세타라고 하면은 이번에 여기가 알파도가 아니라 알파 라디안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얘는 파이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럼 얘네 이번에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라디안으로 쓸 거니까 360도가 아니라 뭐라 쓰자? 2파이 n이라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어떤 동경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일반각을 쓰라 그러면 세타는 2파이 n 더하기 알파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각이라는 얘기다. 세 번째, 부채꼴. 세 번째.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넓이. 호의 길이, 넓이.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뭘 구해볼 거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라디안인, 알았죠? 세타 라디안이고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하고 이 넓이를 S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넓이와 L을 이 세타 라디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길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야. 원래가 그 전에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호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했어. 2파이 R에다가, 아니 원래는 이건 적지만 360도 분의 우리가 여기 하는 각에 대한 이런 걸 이용해서 구했던 거 맞아? 그래서 몇 분의 몇으로 구했지. 됐니?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360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겠지. 맞니? 그리고 세타도라는 거는 말이야. 봐봐. 우리가 1도가 요건 거 맞아? 맞지? 1도. 그럼 세타도는 뭐가 돼? 180분의 파이 라디안 세타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어떠니? 봐봐. 얘가 2파이 실제로 아래에다가 360도는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세타도 자리에 뭘 집어넣어? 180분의 파이 세타를 집어넣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실제로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자, 파이는 뭐가 되냐면 날아가고요. 실제 2도 날아가고 야 180도나 파이도 어차피 날아가는 거거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뭐라고 된다? R 뭐가 된다?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아, 얘가 라디안을 표현할 때는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L은 그냥 무슨 세타? R 세타라고 해서 지금부터 구하자. 이때 세타는 라디안일 때 곧바로 된다. 증명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부채꼴의 넓이도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 원래는 어떻게 구했어? 파이 R 제곱에 360도분의 세타 돌아서 구했지. 하지만 이것도 아까처럼 증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의 R 제곱에 세타 라디안이 됩니다. 이것도 증명해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써먹자고 그냥. 그런데 마찬가지 여기서 R 세타라는 걸 보면 R 세타는 L이라는 거 충분히 되잖아. 따라서 얘가 2분의 1의 R, L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자. 이때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알았죠? 세타는 라디안이 되겠다. 내용 설명하자. 오늘은 문제 하나도 못 풀겠다. 진짜. 다음 시간에 내용 설명 없이 문제 풀 거 알았지? 어째서 문제는 못 풀겠다. 내용 설명만 하자.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자, 삼각비. 자, 삼각비 겁니다. 삼각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각이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길이를 라지 여기 마주보는 A, 라지 C에 마주보는 각을 여기를 길이를 C,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마찬가지 해볼게. 세타 라디안.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사인 세타를 표현해보자. 얘들아,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C분의 A라는 것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혹시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만약에 A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와 여기 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A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니? C 곱하기 사인 세타. 오케이. C 곱하기 사인 세타가 A겠다. 이런 거가 익숙해져야 된다고. 근데 되게 강조하는 거 알죠?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다? C분의 뭐? B가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 내가 B를 구하고 싶은데 C랑 코사인 값을 알면 얘를 C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이제 B분의 A인데 얘도 내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A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B뼈라고 탄젠트를 알면 얘를 B 탄젠트 세타 해라. 그래서 요 과정이 얘들아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요 과정들이. 선생님이 갑자기 막 빠르게 이거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지금 A는 요렇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 B라는 거는 요렇게 그리고 얘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들을 마지막 하나야. 이 길이를 삼각비 값을 우리는 외워줘야 된다라 그랬어. 그 직각삼각형의 45도와 30도에 해당하는 길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특수각에 해당하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6분의 파이 라디안, 즉 30도, 이제 라디안 씁니다. 4분의 파이 라디안, 45도, 3분의 파이 라디안, 60도, 그리고 2분의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이 사인 세타 값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는 애들아 외워야 됩니다. 이걸 뭐?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0이 된다. 이런 건 알겠지만 삼각형 두 개 그려보면 돼. 30도인 거랑 45도인 거. 자,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2. 얘가 얼마? 2분의 루트 3. 얘가 1이 되겠고. 얘는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루트 2. 얘가 얼마? 2분의 1. 얘가 0. 자, 얘는 탄젠트는 알겠지만 혹시가 이렇게 쓰잖아. B분의 A라는 건 결국에는 얘랑 얘를 나눈 거거든? 얘랑 얘랑 나눈 거. 즉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두 개를 나눈 값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겠고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얘가 1이 되겠고 얘가 얼마가 된 루트 3이 되겠고. 자, 근데 얘가 중요해. 이거분의 이거를 나누게 되면은 0분의 1이 되면서 얘가 무한대라고 쓸 수가 있거든. 오케이? 0분의 1이니까. 따라서 요 값은 얘들아 외워줘야 너네가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데 아주 용이하다라는 얘기야. 뭘 더 해야 되냐면 자, 이런 걸 좀 적어봐야 된다. 왜냐면 요 일반과 삼각함수, 일반 각과 삼각함수. 성격도 나왔지? 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이 나왔는데. 자, 일반각과 삼각함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 삼각함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각을 얘기해 볼 건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단위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단위는 안 그리고 반지름이 R이 원하는 반지름이 R이 원하는 자, 그래서 반지름이 R이 원을 그렸고요. 얘의 중심이 5가 되는 반지름이 있어. 그랬을 때 뭘 구해볼 거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을 하나 그려볼게요. 1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좌표는 당연히 내가 그냥 X를 좌표를 X, Y 좌표를 Y라고 해보자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지금 항상 우리가 이제 각이라는 거는 일반 각은 이 시초선부터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각을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좀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얼마지? R이 되는 거 맞니?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사인 세타는 뭐 보는 거지?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사인 세타는 R분의?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 아니?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뭐가 되겠다? X가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돼.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건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경이 몇 사분면일 수도 있겠니? 2사분면일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의 좌표도 마찬가지 x, y가 있을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항상 모든 이루는 각은 시초선부터 이만큼을 각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 값도 전부 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2사분면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인 세타는 무조건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자, R분의 Y라고 정의할 거고 맞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코사인타는 뭐라고 하냐? R분의 X.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 X랑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은 지금 좌표가 돼, 좌표. P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각 사분면마다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해 보니까 만약에 P라는 좌표가 1사분면에 있다면 얘랑 전부 다 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왜? R이라는 거는 반지름이니까 플러스, Y좌표 플러스, X좌표 플러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몇 서분면으로 간다면 2, 4분면으로 간다면 잘 봐봐.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R분의 Y라는 거는 R은 플러스고 Y도 양수니까 지금 플러스가 되지만 코사인 어떻게 돼? 이 X좌표가 뭐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R분의 X는 부호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돼. 근데 이제 탄젠트 부호도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인데 얘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 몇 서분면에 해당하는데 4서분면 쪽에도 바꿔, 3서분면 쪽에도 바꾸면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 X좌표, Y좌표를 잘 보게 되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얘도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부호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값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4서분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4서분면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마찬가지 여기 X좌표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인데 Y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얘는 지금 이걸 봐요. 마이너스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겠고 얘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저런 반지름이 R의 원에 해당하는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에서는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인 게 이렇게 되겠고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는 실제로 뭐만 플러스냐면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뭐만 코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라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 이제 박경생. 그러면 여기가 탄젠트,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의 부호가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얼싸 안코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자, 얼싸, 또 탄코인데, 자, 안코라고 했잖아. 얼싸 안코라고 해서 우리가 얘가 각각이 플러스가 되는 부호가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좌표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몇 콤마 몇이냐면은 3 콤마 그리고 마이너스 4가 해당하는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3 콤마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몇 서분면에 있는 거야? 여기처럼 지금 4서분면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여기 좌표를 지금 3이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내가 이루는 각에 대한 세타는 이만큼인데 아니 그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구하면 일단 요 놈을 구해야지. 요 놈이 얼마가 돼? 5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그럴 때 이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항상 5분의 반지름분의 y좌표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분의 얼마? 자 5분의 얼마?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되겠니? 그래서 이게 일반각과 삼각함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요거까지만 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어.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들의 모양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한번 역수를 해보자. 얘를 y분의 r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 좀 써줄게. 코시컨트 라고 있는 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시컨트. 자 SC 세타 그러면 x분의 r이 되겠고 얘를 우리가 이제 시컨트라고 읽어요. 시컨트. 그 다음에 얘의 역수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y분의 x인데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코탄젠트라고 읽을 거다. 코탄젠트.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자. 자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요걸 좀 기억해 볼게요. 자 어떤 사인하고 요놈의 어떤 관계들을 좀 기억해 볼 건데 무슨 얘기냐? 지금 예를 들어 자 얘랑 얘를 제곱해서 한번 더해보자라는 거지. 얘랑 더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한번 제곱 세타를 구해볼게.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기 때문에 지금 r 제곱분의 x 제곱이 아니라 r 제곱분의 y 제곱 더하기 여기가 r제곱분의 x제곱이 되면서 얘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우리가 얘기치는 xy라는 거는 저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저 원이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이 원의 방정식이니까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제곱을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 항상 1이 된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을 얼마라고 하겠다? 1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제곱값으로 나눠서 몇 가지 공식을 더 알아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로 나눠볼 거냐면 전부 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를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지금 제곱 세타가 되겠고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이 되겠고
여기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할 수가 있어. 코사인분의 X.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는 뭘로 나눌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사인 제곱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인은 우리가 요 역수가 탄젠트의 역수가 되니까 얘를 코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겠고 마찬가지 얘를 우리가 뭘로 사인으로 나누면 얘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일반각과 삼각함수에서 다시 보면 이런 얘기죠. 어떤 반지름이 지금 R인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항상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R인 요걸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1사분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사인을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할 거고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이놈들을 뭐라 그러겠냐면 역수라고 얘기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요렇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겠고 나머지는 요렇게 공식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보자. 그래서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좀 여기만 좀 지울게요. 여기만 좀 지워서 각변환이라는 걸 해볼 거야. 각변환. 혹시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외웠던 게 있죠. 그래서 7번째 각변환이다. 여기가 각변환. 자, 각변환이다. 각변환. 자, 그래서 각변환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요런 얘기를 할게. 어떤 이제 코사인과 그리고 사인과 그리고 탄젠트들을 뭘 해볼 거냐면 원래 내가 구하려는 각을 지금 원래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이거 쓰지 말고 예를 들어 어떤 사인에 내가 예를 들어 120도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겠지만 삼각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거는 뭐밖에 없냐면 얘가 0도부터 90도까지의 30도, 45도, 60도에 해당하는 각밖에 모른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사인 120도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사인 120도를 찾고 싶어. 그러면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 자, 만약에 반지름이 1인원을 그리세요. 반지름이 얼마인? 1인원을 그려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120도라는 얘기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서 몇 도만큼 더 간 거? 30도만큼 더 간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120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삼각함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 여기가 1이면 자,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요놈의 좌표만 생각해 보면 돼. 우리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사인 값은 누구 좌표분의? 반지름분의 제곱 Y좌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여기 길이가 얼마야? 자, 2분의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죠. 맞니? 따라서 우리가 사인 120도는 얼마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요거분의 요놈의 Y좌표. 맞니? 그래서 뭐가 되겠다? 2분의 루트 3이라고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을 그린 상태에서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둔각을 우리가 예각으로 고쳐서 즉 0도부터 90도 안의 각으로 고쳐서 우리가 원래 외우고 있는 삼각비를 가지고 문제를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을 조금 각을 줄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이런 얘기다. 사인에 만약에 이런 얘기. 첫 번째,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각변환이자 무슨 얘기냐면 자, 사인하고요. 사인에 여기 각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있어. 즉 내가 어떤 구하고 싶은 각에 대해서 2분의 파이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일단은 얘를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코사인으로 바꾼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를 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사인에 대한 부호를 좀 결정할 건데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건 지금 몇 사분면이기 때문에 2사분면에서 우리가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뭐가 되는 거야? 맞죠? 1사분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고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도 고쳐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쓰세요. 코사인이나 탄젠트에 대한 2분의 파이에 대한 각변화는 무조건 코사인을 뭘로 바뀌냐면 사인을 써주고요. 탄젠트는 요놈의 역수인 코탄젠트를 써주세요. 또는 내가 이제 코탄젠트가 익숙치 않으면은 얘를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써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2사분면 코사인이 보는 뭐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기 때문에 요놈의 부호를 그대로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사분면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파이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는 사인에다가 마찬가지 파이 뿔마 세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사인의
파이 뿔마 세타. 자, 얘는 이제 증명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때 한번 해줄게, 증명은.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예를 가보자.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구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해당하는 파이가 붙어 있을 때는 무조건 얘가 사인은 사인이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해.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죠. 3사분면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이니까 사인의 부호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다. 그리고 파이 더하기 세타는 지금 3사분면에서의 우리가 코사인의 부호는 뭐니까 마이너스고, 마찬가지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만 붙으면 되겠네. 그리고 파이 더하기 세타의 탄젠트 부호는 지금 플러스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얘도 사인에 마찬가지 2분의 3파이 뿔마 세타. 그리고 이제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뿔마 세타.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 탄젠트에 2분의 3파이 뿔마 세타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하세요. 마찬가지 2분의 파이 쪽이랑 같은 성질입니다. 뭐가 되냐면 사인은 이제 무조건 뭘로 쓰냐면 코사인을 쓰고요. 코사인은 무조건 사인을 쓰고요.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를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탄젠트 익숙치 않아? 탄젠트 분해를 쓸까? 탄젠트 분해를 쓰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4분면의 부호. 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4사분면이야.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3사분면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가 가는 게 맞고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4사분면이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얘는 지금 3사분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코사인의 부호가. 마찬가지 탄젠트는 이렇게 더한 건 4사분면이니까 뭐가 되겠고요? 마이너스고요. 뺀 거는 3사분면이니까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 자, 2분의 파이 뿔마 세타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분의 파이 뿔마 세타에서 잘 보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뿔마 세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탄젠트에, 자, 2분의 파이 뿔마 세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2분의 파이는 몇 도랑 똑같다 그랬어? 0도랑 똑같다 그랬잖아. 맞니?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0도랑 똑같으니까 실제로 얘는 그냥 일단 사인 세타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고, 얘가 탄젠트 세타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당하는 지금 더하기 세타라는 거는 0도 플러스 세타, 얘도 0도 플러스 세타, 0도 플러스 세타니까 일단은 위에 쪽에 보는 전부 다 플러스가 맞겠지. 1사분면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빼기를 하게 되면 몇 사분면이 되기 때문에 4사분면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라도 4사분면인데 얘가 뭐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플러스 그대로. 왜냐면 4사분면의 코사인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지금 4사분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 플러스라는 거는 너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쓸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얘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 마찬가지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라.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기 앞에 실제로 얼마가 2파이가 생략이 된 거고, 이제 2파이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인데 몇 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겠고,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 몇 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를, 그래서 요것만 좀 더 기억하는 게 좋아요.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이 세타를 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튕겨져 나온다라고 얘기해.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냐면 어떤 삼각함수라는 걸 배웠을 때 지금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온다라는 모양 자체가 어떤 꼴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fx 꼴이야. 그리고 만약에 얘도 어떤 꼴이냐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된다는 건 얘는 f-x가 fx 꼴이거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요 두 함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런 꼴을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기함수라고 얘기했고, 이 함수를 뭐라고 그랬어? 자, 우함수라고 얘기했죠. 맞니?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라는 성질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런 얘기를 할 거다. 자, 그래서